안녕하세요. MT 뉴스체크입니다.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 최근에 미국에 진출한 일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특이한 걸 팔고 있어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입니다. 이걸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미국에서 친환경 에너지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관련 제품을 파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권리를 기업들이 누군가한테 팔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100를 받을 수가 있다면은 이 권리를 좀 조기에 현금화하면서 $95 정도에 파는 그런 할인 유동화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어떤 식으로 팔 수 있는지, 또 그걸 파는 자는 누구고 사는 자는 누구인지 등입니다. 이번 이슈 체크에서는 미국에 조성된 텍스 크레딧 거래 시장을 알아봅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볼 거는 바로 2022년 시행된 IRA, 일명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또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근데 이 법은 미국 역사상 한국 기업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련 제도에 따라서 미국에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제조 공장을 둔 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세액공제 형태로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을 좀 보면요. 이 세액공제는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런데 주목할 거는 바로 이 두 번째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일명 AMPC입니다. 이건 지난해 12월에 시행이 됐고요. 이 제도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10년 동안 미국에서 제조돼 판매되는 배터리나 태양광, 풍력 등 첨단 부품 그리고 핵심 광물 등에 대해서 생산 비용의 약 10% 정도 세액 공제, 일명 크레딧이라는 거를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정된 예산만 $160억 이르죠. 인센티브는 이렇습니다. 국내에 있는 2차 전지 업체가 미국에 진출해서 거기에 공장을 짓고 이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 경우에 이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아워당 $35, 배터리 모듈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아워당 $10의 세액 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또 2차 전지의 4대 소재라고 하죠. 전해액,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생산 비용의 10%를 세액 공제로 이제 환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게 태양광 에너지에 상당히 많고 풍력 에너지나 인버터 제품 등에 이제 상당히 많은 세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이널 어셈블리, 그러니까는 이제 북미에서 제품이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북미라는 거는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하고 멕시코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예컨대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배터리를 예로 든다고 해볼게요. 미국이나 캐나다, 멕시코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 제조돼야만 합니다. 근데 그 비율이 2023년에 50% 정도면 되는데 이게 매년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2029년에는 100% 전부 다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 북미에서 생산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다면은 이 미국이 이런 법을 도입한 이유를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하실 겁니다. 자국하고 주변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잖아요. 이거는 곧 북미의 이 전기차나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제조업을 크게 융성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돌려줄 테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지으라라는 거죠. 나아가서 이게 중국을 필두로 한 경쟁국들한테 제조업 경쟁력을 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담겨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RA 법 그리고 AMPC라는 제도에 따라서 이미 몇몇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상당한 규모의 크레딧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를 만드는 배터리 3사입니다. 이 미국 내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의 공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큽니다. 미시간주하고 오하이오주, 테네시주 같은 곳에서 GM하고 합작한 공장을 만들고 있고, 또 미시간주의 LG 에너지 솔루션 단독 공장도 있고요. 또 이쪽은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인데 이곳에서는 스텔란티스라는 곳하고 합작해서 공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 중인 공장의 규모가 기가와트 규모로 215기가와트 연간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모가 큰 곳이 SK온입니다. 이 오하이오주 그리고 테네시주, 조지아주 이쪽에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약 150기가와트 연간으로 그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하고요. 또 조지아주 쪽에 이제 현대차하고 같이 만드는 공장도 있다고 해요. 이게 약 35기가와트 규모라고 하니까 다 합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거의 버금갈 듯 보입니다. 끝으로 삼성 SDI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인디애나주 쪽에 23기가와트 규모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는 30기가와트 규모의 공장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해요. 이것까지 더해지면은 약 50기가와트를 좀 넘을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업체들이 이렇게 지은 공장으로 실제로 받고 있는 텍스 크레딧이 엄청난 규모입니다. 같이 이 내용도 보면요. 한국 배터리 3사의 AMPC 보조금 현황입니다. 지난 1분기 기준이고요. 일단 보시면은 LG엔솔이 가장 AMPC 규모가 큽니다. 1,890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1,570억 원이었으니까 이 영업이익에서 AMPC를 제외한 액수는 320억 원 적자였던 겁니다. 이 SK온은 주목할 게 이 AMPC 규모가 적었음에도 적자 규모가 엄청 컸습니다. 영업 손실액이 3,315억 원이었어요. 지난 1분기에 AMPC가 385억 원이었는데 이게 AMPC 규모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2,401억 원이었던 게 거의 한 8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죠. 지난해 배터리 시장이 침체되면서 미국에 있는 공장들의 생산을 상당히 줄였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AMPC 규모가 줄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타격도 상당히 입었죠. 이게 만약에 지난해 4분기만큼만 AMPC를 받았더라도 그 적자 규모가 약 1,000억 원 정도까지는 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삼성 SDI는 올해 1분기부터 AMPC를 처음 받았다라고 하고요. 그 규모도 467억 원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이게 앞서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삼성 SDI는 미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공장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원체 실적이 좋습니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2,674억 원, 그리고 AMPC를 제외하더라도 영업이익이 2,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회사 자체가 이익이 잘 나고 있기 때문에 AMPC가 적어도 그 영향이 상당히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매분기 수백에서 수천억 원 정도 AMPC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연간으로 치면 거의 조 단위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미국에서 AMPC를 받는 기업들이 그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시장에 팔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를 현금화를 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세액공제를 현금화하는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내 공장을 둔 기업들이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법인세 공제, 텍스 크레딧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기업이 내야 될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만큼 인센티브만큼 이제 공제를 해가지고 그걸 뺀 액수만큼만 이제 세금으로 내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이 세금을 다 내고 그 이후에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환급받는 일렉티브 페이라는 옵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업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부터 혜택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기업이 실제로 환급을 받는 데까지, 그래서 돈으로 수령하는 데까지는 걸리는 시간은 꽤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몇몇 기업들은 돈이 급한데 이런 옵션을 선택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시차가 발생을 하니까 당장 인센티브,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IRA 이제 법안에서는 기업들이 AMPC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를 합니다. 일명 트랜스퍼빌리티, 그러니까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급한 기업들이 이 크레딧을 타인한테 팔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액공제만큼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약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더 빠르게 현금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텍스 크레딧을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해 12월 이 AMPC에서 태양광 분야에서 처음 세액 공제를 한 두 기업의 사례를 살펴볼게요. 보시면 이 퍼스트 솔라라는 기업이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파이저라는 기업은 미국의 핀테크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기업이 지난해 12월 맺은 게 이 텍스 크레딧 이전 협약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 세액공제 크레딧이 거래된 가격인데요. 파이저브라는 곳이 퍼스트 솔라로부터 이제 구입한 가격이 1달러당 0.96달러, 그러니까는 세액공제를 실제로 받아야 될 1달러당 약 4% 정도의 할인된 가격에 이제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퍼스트 솔라는 총 7억 달러 규모 텍스 크레딧을 파이저브한테 넘기고요. 파이저브는 그 대가로 퍼스트 솔라에 6억 7,200만 달러를 대가로 이제 지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저브는 당장에는 이 6억 7,200만 달러의 돈을 퍼스트 솔라에 주는 대신에 미래에 7억 달러 규모로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권리를 구입을 한 겁니다. 약 2,800만 달러 정도의 차익을 거두게 된 거죠. 물론 이 2,800만 달러가 다 수익은 아니고 그거를 이제 은행에 맡긴다거나 혹은 이제 무위험 자산으로 꼽히는 미국채 같은 걸 살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자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니까 그 무위험 이자에 대한 기회 비용을 지불한 셈입니다. 이게 보도자료나 기사에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이 파이저브라는 구매자 측은 약 4%의 할인율이 적당하다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약 10% 안팎까지 텍스 크레딧을 할인해서 파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요. 당연히 크레딧을 구매한 뒤에 그거를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면은 이 할인율도 점차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식으로 텍스 크레딧을 사고 파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태양광 산업 쪽인데요. 이 미국의 태양광 시장은 2010년대 중반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연방정부하고 주정부 차원에서 세액공제 정책을 만든 게 2021년쯤입니다. 그때쯤부터 신규 발전 설비의 40% 넘게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미국 정부가 태양광 제품 설비 투자에 세액 공제를 주는 ITC라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을 기준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ITC에 따라서 태양광 이제 제조 설비를 만드는 업체한테 주는 기본 공제율이 6%입니다. 근데 여기에 미국 노동부가 요구하는 요율에 따라서 이제 직원들한테 임금을 지급하고 또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을 하거나 혹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실업률 높은 지역에 시설을 건설하는 등 이제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이제 공제율이 확 올라갑니다. 최대 50%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세액 공제율이 50%라는 거는 이제 기업이 내야 할 세금 가운데 절반을 깎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가 될 수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근데 기업들이 그걸 받는데 시차가 걸린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텍스 크레딧을 받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 기업들이 생기고 있고, 그런 텍스 크레딧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도 생길 겁니다. 그에 따라서 텍스 크레딧 거래를 주선해주는 금융사가 생기고 있고요. 또 그걸 플랫폼 역할을 하는 마켓플레이스라는 곳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 텍스 크레딧이 양도되는 그런 시장은 2023년 기준으로 약 70억에서 90억 달러 규모, 한국 돈으로는 거의 10조 원 이상 되는 그런 수준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슈체크 팀이 미국 현지에 있는 텍스 크레딧 마켓플레이스 업체 여러 곳에 좀 문의를 했는데, 그 가운데 베이시스 클라이메이트라는 업체가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곳의 설명을 통해서 미국 현지에서 텍스 크레딧이 어떻게 거래되는지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주체는 이 텍스 크레딧을 판매하려는 자, 그리고 텍스 크레딧을 투자하려는 자, 그리고 이 중개업체, 이제 플랫폼 업체가 있는 것이죠. 이 크레딧을 판매하려는 업체가 이 플랫폼에 자신들의 크레딧을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들이 등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잠재 구매자죠. 이제 투자자들인 거죠. 그 사이트에 어떤 크레딧이 있는지를 이제 탐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은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 구매 의향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플랫폼 업체가 이제 세액 공제 크레딧을 팔려는 곳하고 살려는 곳 간에 이제 협상을 이제 중개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구매자하고 판매자 양측 간에 이제 돈이 이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 업체는 미국에 있는 세무당국 IRS라는 곳에 이제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내용은 좀 간단합니다. 실상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 물건을 거래하는 것하고 비슷한데요. 이 미국에서 크레딧을 거래하고자 하는 공급하고 수요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이제 생겨나는 데 보이죠. 그래서 저희한테 이 내용을 소개해준 베이시스 클라이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AMPC 같은 경우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는 위험이 적다라고 여겨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크레딧을 살려는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고요. 반면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게 2023년 12월, 이제 몇 개월 안 됐으니까 크레딧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은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공급 수요 측면에서는 수요자보다 공급자 우위에 있는 시장이 조성이 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크레딧을 현금화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돈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러니까 AMPC를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현금화하는데 실제 시간은 오래 걸리니까 이제 시장을 통해 가지고 이걸 돈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AMPC를 현금화하는 곳들로 알려진 회사들의 상황들을 살펴볼게요. AMPC를 유동화한다라고 알려진 회사의 현금과 차입금, 투자금 추이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 하나솔루션인데요. 일단 이 SK온하고 하나솔루션은 자신들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AMPC를 현금화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곳이고요. LG엔솔은 좀 보도를 통해서 이미 AMPC 일부를 현금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파란색 바가 각 회사들의 현금성 자산입니다. 근데 현금성 자산 대비 LG에너지솔루션은 차입금 규모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SK온이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현금성 자산 대비 1년 내 갚아야 되는 단기 차입금 규모가 거의 2배에 이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게 다가 아니라 회사로서는 또 1년 내에 투자해야 될 설비 투자도 있습니다. 이 LG엔솔의 경우 현금 투자 규모만 1년에 한 10조 원 정도 그 이상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고요. SK온도 한 7, 8조 정도 하고 하나솔루션도 약 3조 2천억 원 정도 한다라고 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액수만 봤을 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당장 나가야 될 돈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로서는 AMPC가 유동화할 수 있는 그런 AMPC를 유동화함으로써 당장 어느 정도 현금을 좀 충당을 함으로써 회사 경영에 있어서 조금 이제 현금성 자산을 충당을 하려는 것이죠. 물론 회사가 영업을 잘 해서 현금이 잘 유입이 되고 그래서 차입금이나 이제 설비 투자할 돈을 이제 잘 충당을 할 수 있다면은 굳이
AMPC를 할인을 해가지고 현금화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다만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배터리 업체, 뭐 LG엔솔이나 SK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배터리 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AMPC를 제외할 경우 적자를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난 1분기 기준으로 무려 5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면서 사업 상황이 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향후 세액공제 형태로 받을 수 있는 크레딧에 대해서 좀 할인을 해가지고 현금화할 수가 있다면은 이 회사들의 재무 상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AMPC를 어떻게 왜 현금화하는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가 제도적으로 크레딧의 현금화를 허용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텍스 크레딧을 현금화하는 시장이 상당히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국내의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가진 크레딧을 적극적으로 현금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AMPC라는 게 기업들이 생산해서 판매한 만큼 이제 정부로부터 수급을 받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지에서 제조와 판매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되면은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AMPC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이들 기업을 분석을 하실 때 AMPC가 어떻게 줄어들 수 있다 혹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